네,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구직자 여러분들의 숨겨진 마음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감 100%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 서희 씨가 알려주시죠. 네, 오늘 공감 100%의 주제는요. 초보 취업 준비생을 위한 인성검사 가이드입니다. 인재 채용에 있어서 기업이 지원자의 적성만큼이나 중시하는 인성. 그렇기 때문에 인성 또한 표준화된 시험을 치러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취업 시장의 현실인데요. 기업에서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인성을 평가하고 선발하는지 인성검사의 실체와 더불어서 인성검사 대비 전략까지 오늘 공감 100%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공감 100%의 주제는요. 지금 보신 것처럼 초보 취업 준비생을 위한 인성검사 가이드입니다. 네. 태어날 때부터 사실 우리는 뭐 엄마 아빠가 착하게 살라고 했기 때문에 다들 착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네. 또 기업에다가 그걸 증명해야 되니까 참 씁쓸하죠. 네, 맞아요. 내가 착한지 안 착한지 왠지 평가를 받을 것만 같아서 이 인성검사 자체 어떤 시험보다 굉장히 떨리고 걱정되는 시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취업 준비생들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해요. 먼저 영훈 학생 어떤가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두산그룹 같은 경우는 서류를 제출하고 그냥 바로 인성검사를 봅니다. 근데 그런 기업에서 서류를 떨어지면 과연 제 인성이 늘을지 아니면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곤 합니다. 그렇군요. 수희 학생은 인성검사 어때요? 괜찮나요? 인성시험도 일종의 테스트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중압감이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워요. 종민 학생.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마다 원하는 인재상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예. 이걸 제가 어디에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가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아무튼 뭐 인성검사 우리 학생들이 뭐 환영할 만한 쌍수 들고 환영할 만한 시험은 아닌데 기업들은 어떤 이유에서 이 인성검사를 실시하게 된 거죠? 네, 취업포털 사람인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그 기업 313곳을 대상으로 했는데 네. 대기업은 66.7% 그리고 중소기업 45.7%가 인성채용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을 네. 했어요. 사실 말만 그렇지 거의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그쵸. 네, 또 이유에 대해서는 입사 후 근무 태도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전체 응답 기업의 한 97.2%, 그러니까 두세 군데 빼고는요. 인성 결과 때문에 불합격시킨 지원자가 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인성에서 떨어진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아는 분들이 인성검사에서 떨어진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진짜요? 착하고 좋은 친구거든요. 떨어졌는데 어디서 내가 어느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본인이 얘기를 솔직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성검사 더욱더 이 구직자들에게 있어서는 부담스러운 시험이 아닐까 네. 싶은데 인성검사 자체가 좀 평가 기준이 많이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가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어떤 좋은 변명이 네. 기업마다 원하는 인성이 다르다. 그 기업에 맞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인성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 기업과 맞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준비된 변명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성 검사를 하기 전에는 그 기업에 맞춰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해야겠구나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게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기업마다의 그 인재상 있죠. 홈페이지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좀 분석해서 인성 검사를 봐야 한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업별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한데 좀 알려주실까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좀 할 말이었는데 네. 예. 사실은 기업별로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자소서를 쓰려고요. 기업에 들어가서 분석해 보잖아요. 그러면 인재가 다 비슷해요. 원하는 게 뭐 글로벌, 창의, 성실, 조화. 그래서 사실 인성검사에서도 말하자면 어디 가서도 붙는 사람들이 계속 붙는 거지 특별히 이 기업만을 위한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상당히 풀기 어렵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좋은 얘기를 써야겠다 생각하시면 되지 그게 맞춰 써야겠다라고 하는 순간 굉장히 헷갈린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무튼 뭐 이게 영어나 수학처럼 뭐 열심히 한다고 길러질 수 있는 부분, 좀 실력이 월등히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야말로 인성 검사거든요. 우리 학생들 생각은 어때요? 좀 대비를 한다고 해서 내 인성이 바뀔까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친구 중에 이제 인성 검사를 그 회사 스타일로 바꾸고 싶다고 이렇게 막 자기가 이렇게 풀던 친구가 있었는데 앞에 풀다가 나중에 비슷한 걸 또 물어보는데 그때 좀 많이 헷갈려서 결국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의도적으로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시고. 수희 학생은 어때요? 제 주변의 친구들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 회사의 인재상에 맞추기 위해서 답을 찝는 심정으로 마치 수능 시험 준비하듯이 그렇게 준비하더라고요. 좀 안타까웠어요. 안타깝죠. 네. 예. 그렇군요. 종민 학생은요? 저는 이제 많이 문제집을 많이 알아봤었는데 이거 인성검사는 적성검사와는 다르게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해서 이걸 따로 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정말 이제 문제집도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예상도 할
이해할 수가 없고 얼마나 어려운 시험일까 싶기도 한데 네. 자 그렇다면은 인성검사 자체를 우리 학생들이 구직자들이 어떤 마인드로 좀 접해야 되는지 조언을 좀 해주세요. 이게 문제가 그 중민 학생이 말한 대로 뭐 따로 공부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인적성 검사라고 하지만 인성 검사와 적성 검사는 완전히 다른 시험이에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인성 검사를 따로 보겠다라고 할 정도인데 웬만한 기업들은 좀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지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인성 검사는 완전히 다르게. 그러니까 적성 검사는 준비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계속 그걸 봤잖아요. 인성 검사는 준비 자체가 공부 자체가 불가능한 시험이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려야겠네요. 그렇군요. 네. 그럼 뭐 따로 전략 자체가 필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일단 인성 검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게 전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첫 번째가 아까 우리 서희 씨가 질문했던 기업마다 뭐가 좀 다르지 않느냐인 건데 실제로는 같아요. 같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략이 그 기업만을 위한 뭐다라기보다는 이제 어디 가서도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어떤 전략을 들어야 된다. 그 기업에 맞춰서 너무 쓰려고 하다 보면 부담도 되고 답이 뭔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좀 좋은 인재, 어디 가서 좋은 인재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 예, 그런 얘기죠. 네, 네. 사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말하는 인재상들이 좀 공통점들이 있잖아요. 뭐 창의성이나 뭐 융합, 또 도전, 뭐 열정, 뭐 이런 것들로 함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에서 나오는 느낌들을 좀 인재상에서 나오는 느낌들을 가지고 좀 시험을 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흔히들 그 기업에 맞는 인재상 말고 좀 더 네. 이제 포괄적인 얘기를 해라라고 첫 번째 얘기를 하면 또 두 번째 어려운 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어려운 점. 뭐죠? 네. 그러니까 이 기업에 나오는 인성검사 문제라는 게 그냥 당신은 성실합니까? 이런 문제도 있지만 예. 그것도 상당히 답하기 어렵지만 당신이 좋아하는 과일은 그러면 내가 나의 성실함을 보이기 위해서 이 과일을 사과를 택하는 게 좋을까? 그래, 바나나는 애가 이중적이니까 바나나는 아닐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바나나가 왜 이중적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니까. 겉은 노랗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것이 이 기업에 원하는 성실함을 보여주는 답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라지만 진짜 어려운 건 이겁니다. 당신은 성실합니까? 1번 매우 그렇다, 2번 그렇다, 3번 보통이다. 뭐가 매우 그런 거고 어느 게 그냥 그런 그치. 거죠? 이런 부분들 이 스케일을 하는 것이 개인적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아니다라고 그래서 겸손함을 보여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우리 학생들한테도 한번 여쭤볼게요. 예. 뭐 인성검사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나온 것처럼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들은 성실합니까? 당신은 성실하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중에서 우리 수희 학생은 헷갈리는데 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네. 매우는 아니고 그냥 그렇다. 네. 네. 그래요. 영훈 학생은 어때요? 저도 그렇다입니다. 그렇다. 네. 예. 우리 생각과 좀 다르네요. 네. 농담이에요. 정민 예. 학생은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매우 그렇다를 보통 선택을 합니다. 매우 그렇다. 네. 예. 태진 씨는 어때요? 저는 매우 아니다. 저도 아무래도 그렇다로 대답을 할 것 같은데. 네. 자, 아무래도 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자체가 긍정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대표님은 네. 뭔지부터 얘기해 주시고. 저는요? 예. 저는 보통이다. 아, 보통이다. 여기 없는 보통이다를. 네. 네. 기준이 뭐예요? 예.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그렇다를 선택한 사람도 매우 그렇다를 하면 이게 너무 좀 튀어 보이고 그래 보이니까 무난한 답을 택하려고 그렇다를 한 거고요. 아니다 그러면 넌 성실하니? 전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기준 면에서 너무 뻔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즘엔요 오히려 미국에서는 심리학회에서 이런 스케일, 그러니까 자기가 스케일을 정하는 이런 검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요즘에 최근에 이제 개발되고 있는 심리 검사는 이게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오래전에 개발된 건데 미국에서 진짜 하는 거예요. 네가 어느 하얀 방에 들어갔는데 창문이 몇 개 있게, 뭐 그 창문 너머에는 뭐가 보이게, 뭐 이런 거 있죠. 구체적인 심상이 드러나는 게 오히려 이게 심리 검사에 맞다. 그래가지고 새로 개발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 거 뭐 잘못하는 사람들이 검사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창문이 몇 개 있는 게 오히려 사람과의 개방성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 정말로 우리가 인터넷 심리 검사 같은 거 하면 나오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근데 요즘 또 트렌드가 그렇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방송을 하는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인성검사를 준비할 방법이 아예 없는 거니까 대표님? 그러게요. 지금 근데 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정말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객관식 시험에 대한 어떤 가이드가 금방 준비가 된다. 이런 거죠. 이것도 객관식 시험이니만큼 그쵸.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인성검사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매우 그렇다를 선택한 거니까 사실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진 않아요.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어차피 다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유령을 피우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뭐 만점을 믿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나온 점수만을 의존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거 더 애매모호한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자, 여기서 기억할 건 두 가지 포인트예요. 두 가지. 네. 두 가지. 짜잔. 네. 첫 번째는 신뢰성입니다. 신뢰성. 네. 그러니까 다른 봐봐. 부분들 예, 죄송합니다. 못 맞췄네. 예. 제가 그 다른 부분들은 좀 이 사람들이 성실하니 뭐니 그런 것들은 그 제껴두고라도 네. 제일 처음에 중요한 거는 신뢰성이 있어야지 이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해서 믿을 수가 있고 면접에 와서도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 신뢰성을 체크하기 위해서 라이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라이 스케일.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가 숨어 있는 거예요. 아, 거짓말 탐지기요? 예, 이 안에. 자세히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예, 딱 지문을 대면은 이제 거짓말인지 아닌지 나오는. 죄송합니다. 이거 갑자기 너무 진지해졌네. 예. 저희 모르니까요. 네. 저 라이스케일도 두 가지 방법인데 네. 첫 번째는요. 아까 누가 되게 비슷한 질문이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질문을 심어놓는 거예요. 한 300문제 되면 10문제를 심어놓는데 아. 이 친구가 머리를 굴리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부족하면 머리를 굴릴 시간이 없거든요. 그럼 성실하다류의 답변, 그러니까 나는 성실하다, 엄마가 성실하다고 한 적이 있다, 친구들한테 성실한 편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숨겨놓으면 거기 좀 왔다 갔다 해요. 헷갈리게 하는구나. 네, 그럼 이게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머리를 굴리고 있다 이런 증거가 됩니다. 신뢰성. 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라이스케일은 뭐냐면 네. 되게 너무나 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 너무나 뻔한 질문인데 가령 이런 거죠. 나는 태어나서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 1번 매우 그렇다, 2번 그렇다, 3번 보통이다, 4번 아니다, 5번 매우 아니다. 답을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전 매우 아닌데요. 전 매일매일 거짓말해요. 아주 신뢰성은 좋지만 인간성은 나쁜.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네. 문제가 학생들이 이게 좋은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요. 나는 거짓말 해본 적이 없다에 대해서 보통이다. 심지어는 압박감 때문에 그렇다라고 쓰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여기는 아니다라고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야지 신뢰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계속 거짓말을 탐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숨어 있어요. 그렇군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장치는 신뢰성에 대해서 좀 일관성 있게 좀 표현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가 되게 중요한 건데요. 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성 좋은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면 기업에서요. 예. 정말로 착한 사람을 뽑는 줄 알거든요. 근데 기업에서 착한 사람을 뽑아서 뭐 했을 거냐는 거죠. 돈 되는 사람 뽑아야죠. 그렇죠. 네. 기업의 목적은 돈을 버는 거고 예. 돈을 벌어다 주는 인성이라는 거예요. 인성 중에서도. 그 무조건 착한 사람은 오히려 중소기업이 너무 불쌍해요. 우리 거래처 너무 불쌍하니까 퍼다 줄게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돈을 벌어다 주는 인성이 뭐냐라고 한다면 네. 굉장히 간단한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팀으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팀워크. 그렇죠. 왜냐하면 팀으로 움직이잖아요. 네. 팀으로 있을 때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혼자서 내가 잘났다고 치고 나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좋다 하더라도 팀에서 보면 저해가 되거든요. 네. 그 팀워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냐가 이제 인성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사실 뭐 배려도 습관이기 때문에 이게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일은 잘하는데 좀 팀워크가 부족하면 또 안 뽑기도 뭐한데.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자꾸 물어보는 게 팀으로 일해본 적이 없냐. 뭐 자소서 같은 경우에도 팀을 위해서 희생해본 적이 없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요. 제가 이제 나가고 있는 대학에서도 제가 3, 4학년들은 가끔 일부러 이런 그 과제를 내요. 팀으로 해야 되는 과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점수 받는 게 아니라 팀한테 프로젝트 과제를 주고 단체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분명히 억울한 애가 생겨요. 저 친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주 이름만 탁 얹어놓고 뭐 같은 학점 받고 네. 뭐 아니면 내가 다 뒤집어 써야 되잖아요. 저 일부러 그런 숙제를 내고 과제를 내는 게 사회 나가면 그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요령을 익히라는 것보다는 그렇게 억울한 것도 한번 당해보고 당했을 때 마음을 다스리는 거, 그다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미리 학교 때 해보라는 의미가 강하거든요. 네. 또 기업에서도 그런 걸 자꾸 물어보잖아요. 자소서에서는 그래서 팀으로이란 경험을 써라 하고 자꾸 물어보는 것들이 네. 그런 식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걸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뭐 아무래도 팀을 위해서 희생도 할 수 있는 이런 팀워크들을 잘 표현하고 좀 녹여내줘야 될 네. 것 같은데 그럼 우리 구직자들은 보통 어떻게 표현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먼저 수희 학생부터. 네. 네. 저는 봉사활동 할 때 제가 리더를 맡아서 그러니까 미리 가서 관계자랑 서로 친해지고 또 미리 인원을 체크하기도 했거든요. 네. 저는 보통 자소서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본인이 미리 가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시간을 희생했다는 얘기네요. 네네. 네. 그렇군요. 영훈 학생도 자신을 희생했던 적이 있습니까? 네, 근데 저는 조금 희생을 약간 좀 다르게 표현을 하고는 하는데, 공모전을 할 때 제가 하고 싶은 주제를 계속 주장했는데, 그걸 거부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딱 같은 팀 중에서. 네, 그 친구 한 명만 거부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안 갖고 그 친구가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양보해준 그런 사례를 적동합니다.
결과는 어땠어요? 결과도 굉장히 중요한 사례일 것 같은데. 1등 했어. 1등 했어요. 1등 했어. 아, 그렇군요. 잘 희생했네요. 그 친구가 되게 유능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예. 희생이 좀 다른 유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종민 학생은 어때요? 네, 저는 외부에서 활동을 하다가 사실 행사를 유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주최 측이 좀 멀어가지고 가야 됐었는데 모두가 이제 학원이다, 학교 수업이다 겹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학교 수업을 빠지고 그냥 먼저 가버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좀 희생 정신으로 많이 적고 있습니다. 좋았던 거 아닙니까? 많이 도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새 학생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어떤 스토리가 좀 와닿으세요? 이게 좀 약간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 수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한 건데 그게 희생이랑 성실하게 한 거랑은 좀 구분을 해야 돼요. 희생이라는 건 정말 내 거 큰 거를 양보한다거나 그 뭐가 그 나한테 불이익이 직접적으로 있을 때 그래서 정말 희생하고 팀을 위해서 봉사했다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네. 되게 좀 성실하게 내 시간을 좀 더 하고 그런 것들은 성실과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들이 보기에는 이 친구의 희생이라는 개념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험하고 영훈 학생은 그러니까 희생은 아니고 하여튼 양보를 해서 잘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희생이라기보다는 그냥 지 좋은 길을 찾아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네. 조금 더 다른 예들을 좀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게 더 좋겠네요. 네, 농담이지만 그래가지고 그게 안 됐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했으면 이런 주제가 그때는 굉장히 좋아가지고 됐는데 내가 한번 양보해가지고 안 됐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친구가 다시 나한테 해줘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성취를 이룩해냈다. 라고 해서 뭔가 좀 정말 그거는 나의 불이익이었다가 돼야 되는 건데 그냥 양보를 해서 굉장히 잘 된 거잖아요. 희생이라기보다는 뭐 서로 팀워크가 맞았던 거죠, 그냥. 예. 전문용어로 이제 쌤. 그렇죠. 종민 그래요. 학생의 경우는 어떻게 보셨어요? 종민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였죠? 남자분들이 얘기하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네. 저 같은 경우는 팀 프로젝트 하는데 같이 모두 시간이 안 됐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먼저 간다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요, 이제 중요한 건 말이죠.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조직에서 뭐 희생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대부분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가 내가 뭐를 희생했다 하는데 시간을 희생했다거나 돈을 희생했다거나 의견을 희생했다 하는데요. 사실은 너무 많은 의견들이라 좋은 의견일 수 있지만 그게 이제 눈에 띄긴 힘들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좀 뭔가 좀 다른 뭐 알바를 하는데 얘가 이제 빵꾸 내고 막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했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더 눈에 와닿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시안 대표님도 학생들의 말에 좀 희생을 해주셔서 잘 경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생 정신이 좀 없어가지고. 자, 그런데요. 우리 또 저희가 또 이제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것보다 우리 학생들이 직접 물어보는 게 더 잘 와닿을 것 같거든요. 인성 검사를 또 앞두고 있는 세 분이 직접 이시안 대표님께 궁금한 점이 무엇인지 우리 수희 학생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인성검사를 딱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저도 모르게 좋은 답으로 자꾸 찍게 되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아니, 마인드 컨트롤 할 필요가 없죠. 그럼 나쁜 답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답을 찍는 건 당연한데 다만 하나 그때 이제 솔직해야 되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좋게 보이려고 이 사람이 뭔가 위선을 떨고 있는 느낌이 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신뢰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기본으로 하되 적어도 같이 일할 수 있는 면에서는 요거는 좋은 답으로 써야 돼요. 무조건. 가령 나는 혼자 일하는 것이 가장 편한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러면 그럼 혼자서 전문직을 하지 뭐하러 회사에 들어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 같이 일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핸드폰에 친구가 몇 명이나 있느냐? 매우 많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은 그 억지로라도 좀 좋은 답으로 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것을 원하는지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영훈 학생은 혹시 궁금한 거 없어요? 네, 그 보통 인재상을 보면 뭐 창의형, 뭐 리더형, 뭐 팔로워형 이런 식으로 많은 걸 제시하고 있는데 그 인적성 검사를 봤을 때 각각의 유형별로 뽑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렇게까지 아주 정치하진 않거든요. 네.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패스페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유형은 여기서 뽑아야 저런 유형 저기서 뽑아야 보다는 이 위면 다 괜찮아. 너무 아닌 사람만 좀 제외한다. 이게 인성검사라고 보시면 돼서요. 이렇게까지 굉장히 세분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군요. 종민 학생도 궁금한 점.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성적인 부분에서 너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좋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랑 팀워크를 하는 경우에 이제 만약 누군가 잘못을 했으면 이건 너의 잘못이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버릇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기업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게 이제 표현되는 게 이 친구가 정직한 건지 아니면 개인주의가 강한 건지가 중요한 건데요. 지금 자칫
굉장히 개인주의적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이성을 좀 희생하셔서 내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네. 내 건 내 거, 네 건 네 거, 내 몫은 내 몫, 네 몫은 네 몫 딱 이잖아요. 이성적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회사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예. 이런 부분은 좀 그 비이성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인성검사를 봐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는데 네. 만약에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거 어떻게 답변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회사의 비리를 우연히 알게 됐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1번. 나만 알고 있는다. 2번. 동료들에게 잽싸게 털어놓는다. 3번. 익명 게시판으로라도 그래 어떻게든 올려본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인성 문제에서는 그런 문제는 안 나오는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네. 면접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선 너무 정치하거든요. 근데 예. 만약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답을 드리자면 거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너무 그 정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기업에서 원하는 정답이 있을 것이다인데 이 경우에는 오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런 부분,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선택만 안 하시면 네. 어느 정도 자꾸 타협하려고 그러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런 부분만 보여주시면 문제가 없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중에 하나, 예. 가령 이거는 꼬발른다라고 하죠. 네. 내부 고발자로서 얘기를 한다. 네. 대표님 참. 예. 이러니까 제가 교수라는 걸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냥 그 넘어간다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두 개를 굳이 이제 면접 같은 데는 두 개를 꼭 선택하라고 하거든요. 네. 그럴 때는 신입사원한테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죠. 그러면 10년 있다 이 친구 정말 대단한 애가 될 그렇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신입사원답게 제가 말리다가도 안 되면 제가 그건 고발을 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어떤 신입사원다운 원리 원칙과 패기를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공감 100%를 통해서 정말 귀한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초보 취업 준비생을 위한 인성검사 가이드 함께 알아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네, 정리를 하자면 이거는 객관식 시험이니까요. 분명히 어떤 점수가 있긴 있는데 하지만 그 몇 점, 1, 2점 단위로 떨어지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 대학교 학점의 패스 페일이라고 있죠. 네. A, B, C가 쭉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위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신뢰성이라든가 아니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정도만 신경 쓰시면 사실 인성검사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주변에서 인성검사 때문에 떨어졌어 아까워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대부분 적성검사 소금물 문제를 못 풀어서 떨어진 거거든요. 이제 왠지 부끄럽잖아요. 그러면 네. 인성검사라면 고독한 늑대 같고 막 그러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는 인성검사 점수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만 하시면 패스페일로 그냥 웬만하면 다 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인성검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다시 보기를 통해서 오늘 저희 공감 100% 반드시 체크를 하고 또 시험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감 100% 오늘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도 우리 구직자분들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